정치와이드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 아침에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요 오늘 아침에 대피 경보 문자를 보냈는데 이걸 놓고요 오발령이냐 아니냐 말들이 지금 서로 다릅니다. 게다가요 문자에는 무엇 때문에 어디로 대피하라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대피 경보 문자인데 말이죠. 그리고요 2주 넘게 잠행하던 김남국 의원이 오늘 국회에 드디어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자진 사퇴 질문을 받고서는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침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정치와이드 첫 번째 이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의 제목 그림과 함께 있습니다. 이유도 장소도 없었다. 그냥 대피하라.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리고요 서울시 경계 경보 문자에 발칵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첫 주제입니다. 자, 그럼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서울 시민분들은 아침에 이 문자 그냥 요란한 소리와 함께 이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시간별로 있죠? 첫 번째 문자가 6시 41분인데요. 이거 보세요, 일단. 위급 재난 문자. 일단 이 제목부터 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그리고 서울시라고 해놓고요.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됐다.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근데요. 왜? 어디로는 없어요. 그냥 대피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자, 그리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요. 그럼 한 20분 좀 못되게 지나서요. 이번에는 행정안전부가 같은 제목의 위급 재난 문자. 근데요. 오발령입니다라고 보냅니다. 그럼 이 사이에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오발령이다라고 보여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 가겠습니다. 그리고 7시 25분에 해제됐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오발령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요. 경보를 발령했는데 해제됐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일상생활 가세요. 근데 앞서서는요. 행정안전부, 중앙정부잖아요. 여기는 오발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일부 지역에서는 사이렌도 울리고요. 스피커로 대피하라는 안내방송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6시, 7시 이 사이에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서울에서. 자, 그럼요.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이 됐거든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련 브리핑도 했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막 쓴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의 우주 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 경보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일로 혼선을 빚은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분에 경계 경보를 서울시에서 했는데요. 이게 결국은 행자부에서 다시 와서 오발령이라 그러잖아요.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오발령을 하다니 참 의의가 없습니다. 미사일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수도권에 온다고 이게 시스템이 잘못 인지한 것 같아요. 방향을 잘못 인지하고 발령을 내린 건데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요. 뭔가 위험하다고 알려준 건 알겠는데 뭐가 좀 안 맞기도 하고요. 뭔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잉 대응이 나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과잉 대응은 맞는 건지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조금 납득이 잘 안 되는 세 가지를 좀 정리해봤어요. 일단 이게 대피하라는 경계 경보,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문자잖아요. 움직이라고. 근데 여기에 보면 왜 이 문자가 온 건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없어요. 그냥 경계 경보. 그리고 대피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디로 대피를 하라든가 뭐 어떻게 하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지하 공간으로 가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피하라예요. 두 번째는요. 막상 합참 군이잖아요. 지금 군은 이 북한에서 쏜 이 발사체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 발사체 서해로 떨어졌기 때문에 수도권하고는 무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행안부 얘기 다루고요. 서울시 얘기 다루고요. 군 얘기는 또 여기 뭐 무관하다는 얘기 나오고요. 뭐 수방사 얘기도 나오죠.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원래는 아주 물 흐르듯이 이런 데서 쫙 흘러가면서 뭔가 소통돼야 되는 거 아닌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겁니다. 자, 그럼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우선 이 두 번째 관련해서요. 김재석 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지금 서울 거주하고 계시니까 아침에 문자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깜짝 놀라셨어요, 오늘? 그럼요. 깜짝 놀랐죠. 그냥 자다가 깨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예. 뭐 여기저기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다 보니까 저도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예. 이게요. 이 북한이 지금 우주 발사체, 뭐 인공위성 정찰을 쏜다는 건 그동안 계속 예고가 됐잖아요. 날짜만 잡히면. 네.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쏘긴 쏘는데 언제 쏘는지. 그렇죠. 그렇죠. 일단 예고가 된 데다가 근데 막상 합참에서는 서해로 가서 수도권하고 무관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문자가 온 건 뭡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좀 과잉 대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 동해상에 쏘게 되는데 이번에는 남쪽으로 쏘게 됐고 예. 아마 그 남쪽으로 궤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 바람에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조금 예민하고 좀 과잉 대응한 것은 사실이겠지만은 예. 아마 이런 그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예. 뭐 북한은 충분히 예고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주 발사체인지 아니면 미사일인지 그 안에 예. 핵탄두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생화학 탄두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예. 그게 남쪽으로 궤도를 날아가다 궤도를 이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간에 폭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어쨌든 서울시 입장에서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것이 궤도가 서울시로 향하는 그것만 포착이 된다 그러면 일단 울려야 되는지 아닌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예. 아마 그런 가운데서 실무자가 이것은 좀 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과잉 대응을 한 모양인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화면에서도 제시된 대로 어떤 경보의 이유라든지 대피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예. 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줬더라면 국민들께서도 좀 준비할 마음을 갖거나 그러니까 과잉 대응이라고 하면은 그런 게 다 충분히 들어가야 그렇죠. 과잉 대응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위험하다만 알리고 예.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수반하지 않았던 메시지였기 때문에 예. 그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서울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던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많은 혼란을 겪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이 그 서울시는 뭔가 문자가 온 거 알겠다. 근데 서울하고 붙어 있는 경기도에는 왜 문자가 안 갔는가? 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경기도는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요. 현근택 네.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신데요. 일단 서울시장은 과잉 대응이 차이 났다. 그리고 여당에서도 차라리 지나친 게 낫지 부족한 건 낫다. 이런 어떤 설명이 있었는데 근데요. 경계 경보가 오늘 오전 6시 32분에 발령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가 간 거는 그거보다 9분 뒤에요. 이게 과잉 대응입니까? 일단 시간적으로 늦은 거죠. 거의 10분 가까이 늦었으니까.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저기 문자에도 보면 행안부에서 이미 오발령이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찌 보면 이 정보, 중요한 정보는 사실은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군이라든지 거기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가 아무리 뭐 지자체는 그렇죠. 소방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지 북한에서 뭘 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원천 정보는 군에서부터 나오는 군에서 거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 이런 건 이제 행안부가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지금 어쨌든 위기 상황에서의 컨트롤 타워 예. 이게 돼 있느냐 제대로. 결국은 대통령실, 국방부, 합참, 그다음에 뭐 행안부 이런 식으로 해서 행안부 다음에 어찌 보면 지자체로 내려가는 순서로 돼 예. 있을 텐데 각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 저는 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근데 군이 직접 민간인들한테 문자는 못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당연히 행안부나 지자체를 통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스템 구조가 제가 보기엔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 시스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 예정돼 있었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된다 그러면 딱 발사하는 순간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당연히 합참은 인식을 했을 거고요. 예. 그거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릴 거냐 그 과정을 가야 되는 건데 오. 그 과정에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결과론적으로도 서울시는 뭐 오발령 아니라 그러고 있고 행안부는 오발령이라고 그러고 있고 뭐 합참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무관하다 예. 그러면 사실은 아까 말씀처럼 경기도는 오히려 발행 안 한 게 잘한 거죠. 오. 수도권 관계 없는 거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제가 보기에 약간 뒤죽박죽이다.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좀 따져 보겠죠. 근데 추정을 해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북한에서 움직임이 있었죠. 군이 파악을 했어요. 군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정부 쪽에 알려줄 거 아닙니까? 우리 민방위 당국도 있으니까.
근데 그쪽에서 뭔가를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을 받았고 그거를 지자체한테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서울시는 뭔가 대피하라는 경계 경보를 그리고 문자를 보낸 거죠. 근데 이걸 놓고 중앙정부인 행안부는 오발령 났다라고 또 다시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합참은 그럴 필요 없었는데요.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요. 상황이. 자, 그리고요. 아까 이상한 점 3가지 있었죠? 다시 한번 불러오죠. 첫 번째 거 좀 보겠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과잉 대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나친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 왔던 문자, 이거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이 났거나 위급한 상황이 정말로 발생을 했어요. 그때는 이거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대피하라고 했는데 왜 대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유가. 그리고 대피하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로 대피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피 장소도 없어요. 자, 지금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나와 계신데요. 정말 제대로 된 대피라면 어떻게 될까? 우선 말씀하기 전에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일본도 뭔가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 일본 쪽에서 일본 국민들에 보낸 문자가 있어요. 그것 좀 보겠습니다. 일본어로 써 있는데요. 번역을 하면 이래요. 일본은 일단 미사일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뭔가 쏘니까. 미사일 발사 2번 강조하고요. 이유가 나왔죠. 뭔가 쐈다 북한이.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보냈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쪽 일본 쪽 날라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아니고 미사일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문자를 더 보냈다 그래요. 자, 정대인 교수님, 일본과 우리 좀 비교해 보면 우리 문자에는 뭐가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까, 정말로? 지금 일본 문자에 들어가야 될 게 다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짧잖아요. 예, 이것도. 예, 근데 지금 준비가 좀 안 된 상태에서 과도하게 대응은 했는데 준비는 안 된 상태로 오늘 문자가 지금 나간 걸로 보입니다. 그럼 그게 과잉 대응입니까? 아닌 겁니까? 그럼 이거는. 과잉 대응이 아닌 거죠. 준비가 안 됐던 거죠. 오. 그러니까 만약 이거 뭐 발사체가 31일부터 0시부터 11일 6월 11일까지 북한이 발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로가 북한이 보통 평양 쪽에서 쏴서 서쪽에서 쏴가지고 동쪽으로 날아가는 경로가 아니라 예. 서해를 통과하는 경로라고 그렇죠. 이제 일본의 통지를 미리 해줬습니다. 예.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뭐 조금 이렇게 경계를 할 수도 있겠죠. 서울 수도권 쪽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럼 이제 준비를 좀 할 수는 있었겠죠. 어. 근데 한번 보시면은 뭐 북한 미사일 발사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 경보 발령. 이거 국민 여러분께서는 근데 또 서울특별시가 하면 사실 주체로 따지면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하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대피를 준비를 하라면 그럼 다음에 또 문자가 나간다는 건지 어떠다는 건지 그것도 조금 그죠. 준비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예. 할까요가 궁금한 거잖아요. 예, 그 애매하죠. 그래서 지하나 건물 안으로 대피를 하라라고 하는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아침에 어떤 상황인지 이게 굉장히 좀 강도 높은 감사나 좀 조사가 좀 따라야 될 겁니다. 후속에 이런 일이 더 제발 이런 방지하기 문자를 위해서. 보낼 때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매뉴얼이 없는 겁니까? 매뉴얼이 있죠. 있는데 오늘 뭔가 이런 걸 뭐 귀신도 홀렸다라고 할 텐데 예, 오늘 뭔가가 잘못된 거다. 뭔가가 진짜. 지금 잘못된 것이죠. 예. 박종희 전 의원님께는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오발령 아니라고 그러고요. 행안부 중앙정부는 오발령이라 그러고요. 합참은 그거 문자를 왜 보냈냐는 약간 그런 설명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 뭡니까 이게 상황이 그럼? 안보 회의 현상이죠. 그동안에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과의 화해 무드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안보 의식이 이제 약해지면서 모든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는 군대로 예. 또 중앙정부 또 재난본부 예. 또 지자체가 엇박자가 난 거죠. 왜 5월 우리 중순경에 민방위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예. 민방위 훈련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됐었어야죠. 왜 안 됐을까요? 문자는 어떻게 보내고 그리고 이 문자를 받는 국민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이것이 민방위 훈련하는 목적인데 그냥 2시에 사이렌 불고 15분 있다 해제하고 경계태세로 들어가고 이러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뭔가 연습을 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어.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합참에서부터 예. 안보실부터 그것이 이제 군에서 행안부의 재난본부에서 지자체로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이 도상훈련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간과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문자를 보낼 때는 국민들에게 어떤 행동 지침을 명확하게 내렸어야 되는데 예. 명확하게 내린 것도 아니고
시간도 늦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이런 재난 시스템을 점검하는 예. 그런 아주 좋은 경험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요, 뭐 아무 일도 아니게 지나갔으니까 천만다행이지만 만약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가 곳곳에 있는데요. 일단 이 문자 논란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는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정부 뭐 다른 설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뭘 맞춰봐야 돼요. 지금요, 정확히 뭔지는요. 일단 이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럼요. 근본적인 시작점은 사실 북한이잖아요. 북한에서 시작된 건데 이 북한이 쏜 우주 발사체 관련해서 좀 국회에서 정보위가 오늘 열려서 뭐 보고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관련된 속보가 좀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국정원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북한 발사장 변경에 정찰위성 조기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오늘 국회에 이렇게 좀 보고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김정은 현지 참관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어떤 정보망을 통해서 파악한 바예요. 그리고 무리한 경로 변경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무리한 경로 변경.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 좀 다르게 했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조급하게 감행을 해서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 정도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내용 좀 해보겠는데 우선 북한과 관련된 화면 내용이 있어요.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겁니다. 사진 보면요, 북한이 이게 우주 발사체니까 이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장거리 미사일하고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2단까지 있는지 3단까지 모르지만 요 발견된 게 서해상에서 우리 군 당국이 이걸 찾아냈어요. 인양을 했는데 1단 발사체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 다 쓰고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밑에 아마 엔진이 달리고 그랬을 것 같은데 요걸 찾아냈습니다. 요거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요거 연구해보면 북한이 좀 어느 정도 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발사체 추정 부유물을 인양했다. 지금 분석 중이고요. 그리고 북한이요, 이 스스로 실패했다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단 추진체 비정상이었다. 빠른 시간 내에 2차 발사하겠다. 스스로 밝혔습니다. 바로 아주 신속하게 북한이요. 이 내용인데요. 오늘 군 당국이 내놓은 설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군은 오늘 06시 29분경 북한 평양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 북주장 우주발사체 한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동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하여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하였습니다. 또한 08시 05분경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북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하여 인양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의 추가 우주발사체 발사 등 도발에 대비하여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정대인 교수님. 네. 북한이 사실은 툭하면 쏜 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닙니까? 뭐 단거리 미사일 쏘지만 중거리, 장거리가 다 쏘고 있어요. 굉장히 뭐 섞어 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쐈어요, 그동안. 근데 이게 우주 발사체가 2단 추진체에서 결함이 발생해서 실패했다고 스스로 밝혔거든요. 이거 왜 결함이 생겼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국정원이 방금 속보로 보고한 대로 예. 경로를 좀 무리하게 기술적으로 바꾼 게 원인이 첫 번째로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발표한 대로 하면 연료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연료요? 예, 그래서 액체 연료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액체 연료를 안 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액체 연료 배합하는 거나 이런 걸 처음 해보는 게 아닐 텐데 과연 그 문제일까라는 생각은 조금 드는데요. 어쨌든 예. 북극이 발표한 거는 자신들의 뭐 발사 연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하고 진단해서 뭐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사하겠다고 일단 얘기했고, 예. 근데 이제 북한이 30일 날 일본에 먼저 통지를 했죠. 예. 그 위성 그 지도상을 좀 보면 약간 좀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 통상적으로 보면 서해 쪽에 평양 쪽에서 북한 영토를 가로질러서 동해 쪽으로 나가는 게 일반적으로 그동안 ICBM 등등도 뭐 다 그렇게 쐈단 말이에요. 장거리 미사일은 다 그렇게 예. 해서 일본 열도를 넘어가고 해서 일본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했던 건데, 이번에는 서해 쪽으로 가면서 일단 분리를 하고 필리핀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 경로가 이제 그렇게 설정된 걸로 공개를 했습니다. 예. 통상 하던 경로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뭐냐면 저 했을까요? 의도가 뭘 것 같냐면요. 그 1단, 2단 이게 또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예.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해 쪽에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중국과 협조해서 다시 인양하거나 수거하는 데는 조금 편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인양했거든요. 예, 그래서 의문의 좀 일패라고 좀 아주 뼈아픈 날로 좀 지금 북한 그것 생각할 때문에 겁니다. 북한 쪽 굉장히 지금 뭐가 불편할까요, 그러면은? 그렇죠. 1번, 2번에서 1단, 2단이 혹시 이제 떨어진 다음에 이제 뭐 그거를 혹시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의 협조 가능성을 조금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예. 그것 때문에 일부러 서해 쪽으로 좀 잡은 것 같아요. 정찰위성 로켓이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런데 이제 그 경로에서 지금 안 해봤던 경로를 좀 쏘다가 오늘 아마 기술적으로 조금 결함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예.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2단 이게 페어링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단 로켓 예. 가는 과정에 말 그대로 2단에 이제 북한 발표대로 혹시 연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제 정상 예. 경로 비행을 못하고 추락했을 가능성 이 두 개가 지금 섞여 있는 것이죠. 박찬호 교수님, 또 이례적인 게요. 북한이 스스로 실패했다고 아주 빠르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뭐 구체적으로 2단 추진체 부분에 결함이 있고 뭐 이걸 다 신속히 알아보고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아주 상세히 또 설명까지 해놨어요. 그리고 조만간 빨리 과학자들이 알아보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2차 발사할 거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거 내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일단은 위기 관리 측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북한의 이제 그 위성 발사체, 이 발사체 하기 전에 일본에서 요격 명령을 미리 내렸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요격. 그렇죠. 그리고 미군의 전략 자산 일부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발사체가 지금 이제 어쨌든 안보리 위반이거든요. 예. 발사체든 미사일이든 예. 이게 인공위성이 있든 없든 북한은 지금 현재 이걸 발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요. 그런데 지금 안보리 위반이기 때문에 모든 그 군 관계 정보 자산들이 예. 다 여기 북한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부정한다고 그래가지고 실패를 부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예. 자칫 이것이 이제 발사가 좀 잘못돼서 예. 일본 영해나 영공 이런 것으로 갔을 경우에 미군이나 일본 측에서 대응 발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무력 도발을 한 게 아니다. 우리는 위성 발사를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즉각 사실을 갖다가 미리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미리 안내도 했고 그리고 문제 생겼을 경우에 이것도 실패한 거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일본이나 미군이나 이쪽에서 요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소위 유화 제스처를 예. 어떻게 보면은 무력 충돌을 갖다가 미리 좀 억제하는 예. 그런 차원의 발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요. 지금 국회 정보위가 끝나고 그 내용에서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여야 의원들이 조금씩 언론상에서 브리핑한 내용이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김정은 관련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체중은 거의 뭐 극비상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가 파악이 됐나 봅니다. 체중이 140kg 중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뭐 고도 비만이라 그럴까요? 아무튼 이렇고요. 상당한 수면 장애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는 또 보고가 있었다 그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속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요. 수면 장애가 있어서 졸피뎀 등을 맞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먹는 약, 졸피뎀 이거 굉장히 강력한 그런 약물 아닙니까? 뭐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 그래요. 졸피뎀. 그리고 알레르기, 스트레스성 피부염 뭐 이런 걸로 추정된다. 아픈 데가 많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요. 몸이 안 좋다. 그리고 알코올과 니코틴 의존도 높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 김정은과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북한의 뭐 식량사정 관련된 보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지금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곡물 가격이 김정은 집권 후 가장 높은 가격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사자가 예년의 3배. 자, 이 얘기 갑자기 좀 주제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정대진 교수님, 지금 북한에 대한 어떤 정보 같은 걸 계속 접촉하고 계시잖아요. 이 아사자 발상 이런 거 좀 들으신 게 좀 있으십니까? 식량 사정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하는 보고는 계속 좀 나오고 있죠. 이미 계속 안 좋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작황 사정이 계속 좀 안 좋긴 했습니다. 작년에 좀 작황 사정이 좀 안 좋았고 올해 그래서 지금 북한도 사실은
한동안 좀 도발이 잠잠했잖아요. 아. 그 이유가 뭐냐면 모내기철에 올해 작황을 위해서 지금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사적인 도발을 할 어떤 그 기회나 여유가 사실은 4, 5월 달에 없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경제 상태가 굉장히 나쁘다는 거죠, 그럼요. 지금. 그렇죠. 4, 5월 모내기철을 잘 해놔야 9월, 아. 10월 작황이 좋아야 또 올해 식량 사정을 좀 넘길 수 있는 건데 예. 그 와중에서도 어쨌든 공언한 대로 군사 정찰 위성은 발사를 한 거예요. 오. 근데 이제 오늘 그것도 실패로 좀 끝나서 이게 아마 심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좀 상당한 좀 충격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실패한 거는 북한 내부에도 알릴까요, 그럼 이거를? 북한 내부에 알렸죠. 조선중앙통신에 나오긴 했지만 예. 이 이야기가 이제 대외 매체로 나오긴 했지만 이제 하나하나 좀 이게 알려지긴 할 겁니다. 이게 소문은 나오고. 제가 정대인 교수님께 한 2가지 정도 질문 드리는데 일단 북한의 ICBM 장거리 미사일과 이 우주 발사체, 그러니까 위성을 쏘아낸 발사체 기술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라는 평가들을 하잖아요. 북한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ICBM과 이 우주 발사 수준이 좀 다릅니까? 기술 수준이 지금 어떻게 좀 파악이 됩니까? 발사체 수준 자체는 굉장히 높죠. 우리가 예. 알고 있는 ICBM을 아주 수차례 발사를 했잖아요. 예. 화성 18형이라고 되는 거. 대기권 재진입은 지금 명시적으로 모두가 인정할 만큼 성공한 걸로 평가는 안 되지만 예. 어쨌든 그 ICBM이라는 그 발사체 끝에 핵탄두를 달면 핵미사일이 되는 거고 예. 위성을 달면은 이제 그 위성 발사체가 되는 것인데 어. 어쨌든 그 발사 수준은 우리가 지난 한 10년간 북한이 무수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보여왔던 기술력은 이제 우리가 봐왔던 겁니다. 예. 근데 다만 이번에는 통상적으로 하던 경로와 다른 경로를 좀 추진하거나 예. 그리고 또 약간 좀 조급했던 느낌은 좀 있습니다. 우리 예. 누리호 발사하고 하니까 거기에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맥락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 약간 좀 실수가 있었지 않았을까, 기술적 결함을 좀 예.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은 2차 발사를 예고를 했거든요. 빨리 수습한 뒤 하겠다고. 그럼 2차 발사 때는 북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 6월 11일까지 발사하겠다고 지금 국제사회에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근데 그 누리호 발사 때 우리 보셨지만 오. 그거 쏜 다음에 바로 한 열흘 뒤에 우리 수정해가지고 발사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저희는 알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험도 그래 쉽지 않다는 거 그렇죠. 알아요. 북한도 2012년도에 4월달 실패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8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11일 안에 그때 성공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건 조금 상당한 좀 의문입니다. 만약 근데 11일 안에 성공을 해서 기적적으로 뭐 우리의 기술력을 과시하겠다라고 했다면은 예. 이거는 뭐 이게 그냥 상상을 하는 추정입니다만 이번 건 일부러 혹시 실수를 했나? 라고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딛고 기술적인 예. 완성도를 보였다라고 하기 위한 연막일 수 있겠는데 근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자산을 쓸까? 그러게요. 그럼 좀 생각이 조금 무리한 추정일 것 같고 근데 11일까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현재로서는 좀 의문입니다. 참 북한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방금 속보 들어온 거 봤잖아요. 지금 아사자가 뭐 평소보다 3배나 늘었고 식량난이 심각하다 그러는데 또 계속 하늘로 뭔가를 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요. 아무튼 잘 이해는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